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장마로 인해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고 나면 맑은 하늘도 곧 오니까 다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장마철도 잘 이겨냅시다. 오늘의 사연자분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택시 운전 일을 하며 인천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 김갑수입니다. 제가 북에 있었을 적에는 조선인민군 육군으로 조선노동당의 당군인 조선인민군 중에서도 지상작전을 담당하는 육군 장교로 복무했었습니다. 당시에 인민군 육군 수만 약 105만 명의 병력으로 80개의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북에서는 통합군 체제로서 군령권을 가진 총참모부가 최고 사령관 직속의 보위국과 호위사령부를 제외한 모든 부대를 통솔하는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땅크사단에 있었는데 말 그대로 300여 대 이상의 전차를 편제한 전차사단입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땅크사단이 모두 여단급으로 개편되어 전현군단에 흡수됐을 겁니다. 원래 제가 있을 당시까지만 해도 땅크사단은 나름 자부심이 높은 전차부대였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우리 북한의 전차의 성능과 위력에 크게 자부심이 있었죠. 과거에 공화국의 핵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육로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탱크와 같은 전차를 운영하는 우리 부대가 위상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했다 하면 탈북민들끼리는 엄청 놀라곤 하지요. 그렇군요. 북한에서는 장교 출신의 육군이셨는데 김정은에 대해 충성심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탈북하신 이유가 뭔가요? 맞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밑에 있던 인민군들보다는 충성심이 확실히 강했죠. 그런데도 이렇게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이없겠지만 핵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김정은과 그 주변인들을 위해 존재하지요. 당시 인민들 전부가 굶어 죽어도 김정은은 핵무기나 만들려고 혈안이었죠. 핵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공화국은 가난행군이 절정을 찍었습니다. 모두가 굶주리고 죽어나가는데 국방비고 뭐고 전부 핵에 쏟아부었죠. 그때 제가 땅크부대 장교로 있을 때였는데 우리 인민군 상병 하나는 굶주리다 정신이 나가서 전차 부품을 몰래 빼서 팔 정도였죠. 전쟁이고 뭐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전부 팔아야 했죠. 장교였던 저도 배가 고팠는데 밑에 병사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전차의 부품이 하나둘씩 사라져도 저는 모른 척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것들이 얼마나 힘들면 목숨 걸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죠. 하지만 전차 부품을 몰래 파는 것은 반역죄만큼이나 무서운 죄였기에 그 짓도 오래가지 못하고 상병 하나가 대표로 교화소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인민군의 현실을 알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의 부대가 과연 남한 군부대와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 싶었죠. 우리 공화국 전차의 절반은 제대로 작동도 안 하는데 혹여 전쟁이라도 나면 깡통 끌고 자살하러 가는 것이랑 다를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김정은은 저 하나 살겠다고 결국은 무리해서 핵무기를 완성한 겁니다.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이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남한군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우리 인민군들이 목숨 걸고 전차를 끌고 가서 싸워도 김정은은 인민군은 안중에도 없고 전부 죽으라고 핵을 쏴버릴 텐데 우리 땅크 부대가 굳이 없어도 되겠죠? 당시 김정은이 핵을 완성했을 때 우리 부대에서는 육군이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대부분의 병사들이 사기를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국방 지원을 받지 못해서 열악해진 우리 부대는 다른 부대와 병합한다는 말이 돌았죠. 장교로서 목숨을 맹세하고 충성을 다짐했건만 저는 너무나도 큰 상실감과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핵무기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 오로지 김정은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인민은 없을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인민군이 목숨 바쳐 싸우겠습니까? 설령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차라리 남한이 승리해서 통일되길 바라는 병사들이 넘쳐났을 정도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던 저도 상식이 있으니 우리 공화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야 했기에 탈북하지 않고 버틴 것이죠. 그러다 결국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김정은이 핵무기에 완전히 의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핵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우리 부대도 국방비 지원을 다시 받겠지 하고 모두가 버텼지만 오히려 반대였죠. 김정은은 오직 핵에 의지하는 바람에 국방비 지원이 끊겨버렸습니다. 막판에는 더 이상 땅크 부대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런 식이면 다른 부대라고 다를 게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자기 하나 살자고 그럴 수가 있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샀지만 북한에서도 여러모로 비극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무기로 인민을 지켜야 하는데 인민들 전부를 굶겨서라도 만든 무기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나름 사명감도 높았지만 도저히 인간으로서 한 사람 때문에 전부가 죽어가는 불합리한 상황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했던 거죠. 제가 탈북한 방법은 추후 탈북민이 탈북 루트 공개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겠지만 정말 모든 걸 내걸고 탈북했습니다. 그렇게 탈북해서 한국 땅을 밟았을 때는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장교 출신이어서 남한의 국정원에서도 저에 대해 조사를 정말 많이 하고 이것저것 심사를 오래 받았었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기술력이 놀랍더군요. 정보력도 어마무시했고요. 특히 북한의 전차들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었기에 남한과 비교해 봤을 때 순간 아찔했습니다. 이런 강대국과 전쟁을 한다면 속수무책이겠구나 하고요. 김정은이 왜 그렇게까지 핵무기 개발에 혈안이었는지 알 것 같더군요. 공화국은 남한의 기술력과 정보력 모든 점에서 현저히 딸려서 따라잡으려면 못해도 50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렇기에 전쟁은 정말 무의미해요. 오히려 불쌍하고 죄 없는 사람들만 죽어나가겠죠? 김정은 돼지놈 때문에 이게 무슨 낭패란 말입니까? 그동안 우리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고 강한 나라라고 인민들을 속여와서 남한을 보면 인민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저는 정말 목숨 걸고 탈북하길 100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한 사람들은 북에서처럼 아등바등 살아가지 않는 것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굶어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처럼 사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모두가 각자 가정이 있고 삶이 있고 문화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나 정이 넘치고 따뜻한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녁에는 소주를 마시고 노래방에 간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북에서는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남한은 각자 인생을 사는 자유로운 국가인데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친해진 분과 처음 소주를 마셔봤을 때는 황홀하더군요. 3잔쯤 마셨을 때는 눈물까지 났습니다. 북에서도 이런 소주라도 있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인생이 그리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생각하며 한탄했습니다. 아무리 하루가 힘들어도 소주 한 잔에 훌훌 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상인 것 같습니다. 가난해서 밥도 못 먹는 북한 인민들이 소주 한 잔씩 마셔보면 전부 탈북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했지요. 어쨌든 요즘도 저는 일 끝나고 종종 소주를 마시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에서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제 어마이를 생각하며 한 잔 기울이고 제 아내를 생각하며 또 한 잔 기울이면 그렇게 가슴이 애리고 답답하던 것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아서죠. 지금도 저는 브로커를 통해 어마이와 아내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장교인 제가 탈북을 했으니 김정은이 이 사건을 가만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 가족을 전부 교화소로 보내버렸을 수도 있겠지요. 이 생각만 하면 죽을 만큼 힘들지만 당시 상황상 도저히 가족과 함께 올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원망할 것을 알고도 두고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김정은 때문에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탈북민들은 100이면 100 저처럼 트라우마나 가족을 잃은 상실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나라TV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죠. 하루빨리 김씨 일가가 나락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갑수 씨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렵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루빨리 갑수 씨의 어머니와 아내분을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갑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정은이 얼마나 치졸한 겁쟁이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김씨 체제가 무너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